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치 지도사 강의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벌써 18강까지 도달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 잘 강의에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또는 아직까지 강의를 나가고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연습은 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대화법 트레이닝 코치 업무 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에게 오시는 수강생 분들, 물론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내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는 업무의 대화에 있어서 좀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내 동료, 또는 내 상사, 내 후배들하고 업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업무 대화, 대화법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존중하기와 존중하는 법, 또는 경청하기, 경청하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지난 강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경청의 핵심 포인트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존중하기와 존중하는 법입니다. 과연 왜 대화에서 존중하는 법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전에 어떠신가요? 우리 업무 대화를 하실 때 나의 강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 강사분들 또는 우리 강의를 나에게 요청을 해주시는 관리자분들 또는 우리 앞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많은 마케팅 담당자분들, 나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분들을 좀 존중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편인가요? 자, 대화에 존중하는 법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당연히 존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대화에서 존중하는 법이란 무엇일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존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는 악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악수를 하실 때 어떠신가요? 저는 물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손을 내뻗었지만 악수는 항상 혼자 할 수는 없는 법이겠죠.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 또는 다시 한번 만났을 때 반가움의 표시 또는 나를 알리는 표시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상대방이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를 하시듯 반대로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 나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악수입니다. 바로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존중하는 걸, 존중하는 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게 바로 대화에서 존중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회의에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회의에서 그 다른 부장님의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의 이야기를 말한다든지 또는 저 의견은 정말 아닌데 라는 불편한 내색을 내가 그냥 말로 바로 표현을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요? 과연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이 들까요? 또는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말하는 차례가 되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 나 역시 존중받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실 때는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나도 대화를 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응해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네요. 그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예를 들면 회의 시간에서도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저도 그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호응을 해준다면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정말 그렇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건 제가 강의에서 특히 많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 배우러 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존중해주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러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라고 존중하시면서 또 나의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멘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법. 제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바로 쿠션 언어입니다. 내가 조금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또는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쓰실 수 있는 멘트인데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아이디어는 별로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잘못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는 화법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무언가 내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부탁을 한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존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 해주세요. 지금 저 이거 되게 급하거든요. 빠르게 그쪽에다가 이메일을 넘겨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차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또는 미안하지만 이러이런 것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실 때도 이렇게 쿠션 언어를 넣으신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죠. 또는 괜찮으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사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쭉쭉쭉 상황이 이어질 순 없겠죠. 정말 우리 미래 1분 1초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서 좀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무언가 회의 장소를 변경해야 될 때 또는 그 상대방에게 조금은 부탁을 해주실 때도 이런 쿠션 언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미팅룸 B에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C룸으로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러이런 차질이 생겨서 미팅 시간을 3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나에게 양해해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괜찮으시다고 이렇게 존중을 보여주는데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자,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수업 시간이 나의 교통 상황 때문에 또는 수업 장소에 조금은 변경이 생겨서 양해를 구할 상황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3시까지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을 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불편하시겠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수업 시간을 5시로 이동해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다음은 실례가 안 된다면 바쁘시겠지만 이라는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멘트들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제가 이런 거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무언가 나의 생각과 조금은 다를 때 바로 그 아이디어는 별로예요. 그 아이디어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훨씬 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존중하면서 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바로 바쁘시겠지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역시 이것도 부탁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 대화에서는 우리가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저 오늘 3시까지는 꼭 이 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지금 다른 분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3시까지 꼭 해결해 달라고 하시니 꼭 이 사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의 바쁜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나의 상황을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바로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어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와, 어쩜 그렇게 발표를 잘하세요. 와, 어쩜 그렇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어쩜 그렇게 회의 구성을 탄탄하게 하셨어요. 라는 쿠션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말할 때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잘 들어주고 그에 맞게 호응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발표를 끝났을 때 또 회의를 원활하게 마쳤을 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한마디 이런 쿠션 언어를 업무 대화에서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원활한 업무 대화를 이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청이 중요한 이유, 경청하기와 경청하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강에서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제가 경청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에 대해서도 역시 경청이 중요한 이유와 내가 업무 대화에서는 어떻게 경청을 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이 중요한 이유,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대화의 흐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내가 물론 말을 잘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내가 회의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막 진행하는데 나에게 정말 집중을 하고 잘 듣고 있구나. 메모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아이 컨택을 한다든지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떠세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고요.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내가 더 집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경청은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화의 흐름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청이 어려운 이유, 특히 업무 대화에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경청이 어렵겠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막 나 요즘 있잖아. 이런 옷을 샀고 근데 이런 옷을 사니까 우리 업무에 우리 이런 2020년, 2021년 앞으로 나아갈 트렌드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이런 옷을 샀었지. 맞아. 요즘 무슨 옷이 유행이지?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경청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기준, 나의 경험과 비교를 하면서 같이 들으시면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보고서를 보니까 이러이런 실적이 있더라고요. 라고 딱 상대방이 이제 회의 시간에 말했을 때 아닌데 내가 이런 작년의 실적을 봤을 때는 나의 기준에서는 이런 게 좀 파악이 됐고 내가 작년에 경험했을 때는 이런 경험이 아니었는데 라고 상대방이 자꾸 말하는 것과 나의 기준, 또 나의 경험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 자꾸 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특히 업무적에서 우리 굉장히 다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난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또는 내가 막 이틀 밤, 3일 밤을 계속해서 업무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경우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있을 때 정말 집중을 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내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고 또 경청할 수가 없겠죠.
다음은 바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역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 중 큰 요소들이었지만 제가 세 가지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무관심한 태도와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일상 대화 또는 업무 대화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요.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아예 표정이 없으세요. 아예 지루해. 귀를 판다거나 펜을 계속해서 돌리는 태도 또는 다리를 계속해서 떤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준비해온 PT 내용이 조금은 부족한가? 나의 발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정말 앞에 있는 우리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존중이 없는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실 수도 있겠죠. 또한 표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한 표정도 역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요즘에는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지 않으시면 예를 들면 시선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거나 계속해서 바닥을 보신다거나 또는 내가 시종일관 그 발표하는 스피치 하시는 분을 스피커분을 보지 않고 자료만 계속해서 읽으신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하는데 나의 PT에 내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심이 없구나. 또 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을 들으실 수도 있겠고 또한 내 자신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의를 진행했을 때 내 표정을 봤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 역시 진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번 다시 봤어요. 내가 강의를 진행할 때 무관심한 표정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 앞에 있는 수강생분들의 이야기를 듣진 않았는지 자꾸 반성을 하게 돼서 자꾸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더 집중하려는 표정과 또 상체도 꼿꼿이 세우면서 나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말의 흐름을 끊기와 말참견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참 이 장면 많이들 나오죠. 우리 큰 회의실에서 막 열심히 업무 보고를 하고 있거나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높으신 분이 어이 이건 근데 좀 아니지 않나? 어이 누구누구 씨 이 아이디어 저번에 나왔지 않나? 왜 또 이 아이디어를 했어요? 하고 호통을 치신다든지 도중에 PT하는 도중에 말을 하신다면 말의 흐름을 끊거나 이렇게 말 참견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의 경청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또는 이렇게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업무 대화를 하실 때 과연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또 그에 맞게 반응을 했는지 내가 자꾸 말을 끊고 말 참견을 하면서 업무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 이제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의 흐름을 끊고요. 또 이상하게 자꾸 업무에 대해서는 말 참견을 하게 돼요. 특히 나의 후배, 또 나의 직원들에게 말을 할 때 자꾸 말 참견을 하게 돼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 참견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 경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의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맞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항상 그 사람이 말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고 그에 맞게 질문을 해주셔야지 업무의 효율성도 더 높아진다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무응답, 무반응입니다. 가장 무섭다는 무응답, 무반응인데요. 우리 정말 강사가 되어서 딱 내가 무대에 있을 때, 강단에 있을 때, 또 1대1 수업을 하거나 그룹 수업을 했을 때 제가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제가 강의 도중에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든지 제가 딱 집어서 자, 땡땡 씨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물어봤을 때 침묵과 아무 표정이 없다면 정말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나의 강의가 이분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나? 또는 나의 강의에 무언가 좀 잘못이 있었나? 라고 반성을 하거나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자, 특히 우리 회의를 진행하실 때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또 전화를 하시면서 업무 보고를 하실 때도 이런 업무 대화에서도 무응답 무반응을 하시는 것도 역시 경청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내 앞에 바로 스피커가 있다면, 내 앞에 바로 말씀하시는 스피커가 있다면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계속해서 눈맞춤을 하신다거나 나는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적으시거나 아니면 뭐 가능하시다면 녹음기를 켜시면서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거나 또 표시를 해주셔도 훨씬 더 경청의 집중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강의를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바로 강의를 진행하실 여러분들 역시 내가 수강생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무관심한 태도나 표정을 하고 있진 않은지 또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말을 끊거나 말 참견을 하거나 또는 아예 반응이 없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은지 나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경청을 방해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할 수 있을지 경청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경청에도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1단계는 듣기입니다. hear인데요. 우리는 정말 귀가 있다면 그냥 어떠한 소리든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경청이 아니고요. 그냥 듣기입니다. 경청을 하시려면 이제 listen인데 바로 이때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자체가 바로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이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까지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극적 경청이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 슬라이드 또 앞전 강의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저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그 알맞은 내용에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고 또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화가 연결되게 하는 말들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역시 업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실 때도 역시 PT를 다 마무리할 때 그때 나는 정말 메모도 열심히 하고 또 아이 컨택도 열심히 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녹음까지 해가면서 적극적 경청을 했어.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Q&A 타임에서 내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왜 질문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 경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집중적으로 경청을 했으니 그에 맞는 질문들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적극적 경청을 하는 분이 돼 있으실 겁니다. 역시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우리 경청을 잘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몰입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몰입, 집중을 해주셔야지 경청을 잘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체를 기울여서 집중을 해주셔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있구나, 집중을 하고 있구나 느끼게 해주셔도 좋고요. 또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집중,
아이 컨택을 하시면 집중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경청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바로 가능하시다면 녹음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만약에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해주셔도 훨씬 더 적극적 경청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바로 적재적소의 표정인데 마무리로 대화의 중심자는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무응답, 무표정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적극적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그 내용의 흐름에 맞게 그 업무 내용의 흐름에 맞게 적재적소의 표정을 해주시고 바로 지금 대화의 중심자는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집중하실 수 있는 표정을 보여주신다면 바로 적극적 경청을 하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 메모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화의 첫 규칙은 바로 듣는 것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바로 우리 아주 유명한 넬슨 만델라 님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내가 말하는 데 목적을 좀 두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하실 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업무 대화를 하실 때는 나의 첫 규칙은 잘 듣고 또 그에 맞게 응답하는 적극적 규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강의에서도 또 여러분들 업무 대화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강의 진행 또 업무 진행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경청하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적극적 경청이구나. 상대방의 말에 호응해주고 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드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신 거 맞으시죠?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